자, 윤석열 망언 모험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잘 안 돼요. 내가 정리한 것 중에 빠진 게 또 있을 거예요. 다만 내가 머릿속에 임팩트가 남은 거 딱 정리했더니 이 정도 개수가 남더라고. 아, 이거 푸나님이 정리한 거예요? 네, 내가 직접 정리했어요. 첫 번째 기억 남는 윤석열의 망언.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 준 적 없다. 그런데 바로 장모가 법정 구속됐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윤석열이 검찰총장 물러나자마자 법원이 판단을 달리하는 사건. 물론 본인이 이 말 안 했다라고 나중에 정진석 통해서 다시 뭐 실드 뭐 치긴 쳤는데 이 사건으로 시작된 윤석열. 아, 이건 실수였나 보다 했지. 퍼레이드 지금. 아, 제가 중간에 괄호가 있는데요. 나에게가 빠졌어요. 그건 나에게. 윤석열이 지금 서울에서 망원 올림픽 개최 중이세요, 지금. 금메달이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대구가 아닌 다른 지역이었다면 밀란부터 일어났을 것이다. 어디? 어디? 광주야? 그렇지. 대전이야? 부산이야? 어디야? 아, 근데 저거는 전 밀란 저게 전 제일 화가 났었는데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대한 국민성, 우리 촛불 혁명의 그 선진성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얘기한다 하더라도요. 다른 지역 사람들을 전부 다 지금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있는 거예요. 5.18 민주화운동도 그것도 밀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도, 16년도 이때 당시 촛불혁명도 밀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 머릿속에는 저런 식으로 지금 모든 게 모두가 다 범죄자고 모두가 다 수사 대상이고 맞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 며칠 전에 광주 갔다 와서 뭐 민주화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광주는 밀란이 일어났니? 그러니까 윤석열은 자기 행동하고 말하고 안 맞는 거죠. 광주 가서 뭐 민주화 운동 이야기하고 대구 가서는 뭐 4.19 이야기하고 그래놓고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는 그렇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자가 내가 봤을 때 알코올성 치매가 맞아요. 까먹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이 터지면 수습하기 바쁘고 이러면 정치 망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여자분인 전 대통령 구금이 안타깝다. 어설프게 젠더도 한번 건드려주고. 자기가 잡아놓은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안타깝대. 어쩌면 좋니? 난 저걸 보고는 뭘 느꼈냐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마지못해서 자기가 수사를 했다. 그 참 송구스럽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야, 네가 그 이명박근혜 그거 수사해서 박근혜 그 국정원 수사해서 서울지검장 된 거고, 그것 때문에 검찰총장 된 거고, 그것 때문에 네가 지금 대통령 후보 나와 있는 거야. 그런데 그걸 스스로 부정해버려. 그럼 지금 이 자리에 얘가 왜 와 있는지 스스로 설명이 안 돼. 자기 부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갔을 때 대구 시민들이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꺼지라고. 박근혜 박근혜 쳐잡아놓고 니 낯짝도 두껍게 대구에 나타났냐고 대구 시민들이 분명히 그렇게 맞아, 이야기했는데 현장은 더 심했다 그러더라고. 예. 근데 언론에는 그 보도가 안 됐던 것뿐이죠. 아무튼 여자분인 전 대통령, 그러면 뭐 남자분 전 대통령은 또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괜찮단 들고요. 말이죠. 이거 남혐인가요? 남혐이 감옥 가도 되나요? 아유, 참. 얘들 스타일대로 하면 남혐이 맞고요. 다음에 주당 120시간 노동도 해야 한다. 네가 먼저 해. 난 못하겠다. 이 머릿속에 그냥 뭐랄까 아까 말한 그 부정식품이랑 약간 같은 비슷한 네, 맥락의 맞아요. 이야기이긴 한데요. 대통령 될 자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는 기업하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규제를 없애야 된다는 맥락에서는 이전에 있던 시스템과 사회적 가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발언이거든요.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요. 5일 동안 일을 해야 되니까요. 120시간이면은 하루에 24시간을 일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이더라고요. 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5일 동안 밥 먹으면 안 돼요. 그 시간 다 빼니까. 밥 먹지 말고 잠자지 말고 5일 동안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얘가 얘기하는 프리드만의 죽음의 노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바닥에서는 일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유명하잖아요. 예. 내가 계산해봤어. 대략 85시간이에요. 85시간 정도 일한다고. 일주일에. 일주일에. 아우슈비츠만큼 하신다고. 윤석열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땐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중간에서 뭔가 조금 더 좋은 걸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아까 말한 신자유주의랑 비슷한 개념인데 예. 사용자 입장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죠. 사용자 입장만.
근데 국민 대다수는 노동자입니다. 사용자가 아니라. 이 관점. 다음에 난 이게 더 심각하다고 봐. 기업 범죄에 대해 경영진을 처벌하지 말고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자. 야, 이거 깜짝 이거는 그러면은 법을 법인에만 벌금을 부과하려면 뭐 매출액의 150% 이런 식으로 부과하면은 저것도 말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보면 안 돼. 그러니까 벌금을 정말 징벌적으로 그 법인의 너는 청산해라 하는 명령에 준할 정도의 벌금을 부과한다면 그것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저 벌금이라는 거 결국에는 노동자 한 명 사명당 2천만 원, 3천만 원 그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아니 이거는 지금 이게 검사 짓을 해온 사람이 저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얼토당토 않은 거고요. 법인은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인 법인을 왜 처벌합니까? 대부분의 경제 범죄는요, 배임과 횡령 등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요, 그 회사 간부들이나 임원들, 그리고 그 재벌 총수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인들을 형사처벌한다라고 해서 잡아넣지 말고 그 회사 법인에다 벌금을 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인은 피해자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다는 네. 거죠. 여기에 깔려 있는 의도는 경영진을 봐주자는 그거예요, 의도이기 결론은. 때문에. 그러니까 재벌 집안은 살려주자. 이거죠. 봐봐. 여기서 기가 막힌 관련자가 나오죠. 삼부토건 조나묵이 그 당시에 비자금을 막 불법으로 모았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고 있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 조나묵을 처벌하지 말고 삼부토건의 일종 과징금 정도만 때리자. 토건을 때리자. 그래야 기업을 아무튼 나 이런 캐릭터가 차라리 시민 네가 나가라 대선에 홀랐다. 다녀오겠습니다. 그 다음 하이라이트가 하나 있죠. 난 이거에도 역사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 아니 배틀숨인데 왜 들이마시냐고. 넌 뒤질 건데 왜 태어나냐? 내려올 건데 등산은 왜 넌 가? 떨어질 건데 대선은 왜 나가냐? 어차피 똥으로 살 건데 밥은 왜 먹어? 너 이혼할 건데 결혼은 왜 했냐? 계속 갈까? 야 이거 히트다. 좀 재밌어요? 아이고 모질이 같은 거. 진짜 아니 물론 맥락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전부 다 아닌 거는 알고 있는데요. 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코미디죠. 세금을 걷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맥락은 뭐냐면은 현금으로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인데 그러면은 세금으로 거둔 것들을 다 뭐가 다른 걸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현금으로 나눠줄 아니. 거면 세금 왜 걷냐라는 말이 사실 알고 보면 그 모든 것들이 직접 주진 않지만 다 돈으로 이용되는 것들이잖아. 그러니까 윤석열은 경제라는 그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경제 상황이라는 것과 국가의 재정 시스템이라는 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와 재정이라는 그 전체 시스템에 대한 완전 무지를 드러내는 이야기인 거죠. 내가 그 국가에서 100원을 세금으로 걷어서 100원을 다시 쓴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그 100원 100원이라는 금액이 아니라 100원을 걷고 쓰는 그 과정에 의해서 부가가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복지 시스템도 운영하게 되는 건데 이게 어차피 100원을 다시 쓸 거기 때문에 100원을 안 걷어도 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너무 이제 소름 끼치도록 무식한 거예요. 이거는. 이게 진짜 극도로 무식한 건 이 사람이 형사법은 좀 알지 몰라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대통령을 하려면요. 형사법은 몰라도 돼. 까놓고 얘기해서 민사도 몰라도 돼. 헌법과 행정법을 알면 정치해도 되거든요. 행정법 전문가.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가. 제가요? 네, 살 요만큼만 더 찌우고요. 그게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그러면 부가가치가 창출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 팔아갖고 나한테 돈이 남았으면 내가 10%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내죠? 내가 안 내요. 그걸 사가는 구매자가 낸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그걸 다 다시 쌓아서 환급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결국 환급할 건데 세금은 왜 거냐? 아니 구조가 그렇게밖에는 안 걷어진다니까. 그리고 세금이 다 돈으로 내는 게 아니야. 현물로도 내고 다 내는 방법이 달라. 그리고 세금마다 감세 조항이 무지하게 많어. 그거 받았다가 뱉어내는 게 아니야. 감세 이미 시키고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말 다 했어요. 나 사모펀드 전문가인데 조국은 말이야 이렇게 했을 때 얘 사모펀드 하나도 모르잖아 지금. 몰라. 그러니까. 아이씨. 사모펀드 수사 전문가인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딱 하나죠. 압색.
진짜 압색밖에 모르는 자 압색 전문가. 그런 거고요. 아무튼 나눠줄 거면 세금을 왜 걷냐인데 세금을 걷는 이유가 나눠주려고 걷는 거거든. 그렇죠. 그렇지. 뭐 다른 방식으로 예. 실제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좋은 나라가 될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거고요. 그래서 약간 공산주의적 개념이 등장하죠. 세금을 많이 걷어서 사람들이 상당히 격차 없이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국가의 역할이고, 사업하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고, 한국만 그래 씨발 선진국들은 안 그래. 내가 세금을 많이 내야만 이 국가의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생각 때문에 더 내려고도 해. 뭐 진짜 쥐뿔도 모르는 게. 그리고 그다음 야, 얘는 무슨 망언 제적이냐? 이한열 조형물 앞에서 부망제인가? 이것도 뭐 실드를 자기가 이제 뭐 변명을 하긴 했는데요. 옆에 뭐가 있었대 그림이. 어. 그 옆에 서 있던 그 장재원이 또 대답을 해줬잖아요. 네. 네. 이자들은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 그 5.18 정신을 계승한다는데 5.18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요. 부망쟁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이한열 여사 사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변명이 더 찌질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집이 연대 앞이었는데 이한열을 모르겠냐는 거예요. 어머. 그거는 맞는 말이지. 근데 당시에는 그 사진이 나중에 YTN에서 다시 한번 팩트 체크를 해줬거든요. 정말 자기는 그 사진 앞에 안 있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바로 그 앞에 이한열 사진 앞에서 부망쟁인가라고 물어보고 대답했던 것까지 다시 한번 보여줬어요. 돌발 영상 찾아보세요. 본인이 보면서도 얼굴이 화끈거릴 겁니다. 아니 연대 앞에 살면 이한열을 안다라는 그런 논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연대 정문을 알지 어떻게 이한열을 안다는 그런 말이 성립이 됩니까? 이건 뭐 우리 아빠 1,000만 원 있어. 그러니까 나도 돈 많아 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아 유치 짬뽕이다 진짜. 야 진짜 윤석열 정말 아니 어쨌건 내가 보기엔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보수와 진보, 뭐 민주화, 산업화 이렇게 막 대립을 했잖아.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다 인정되고 있잖아요. 확실한 민주화 운동. 저쪽에 정체됐던 이유가 뭔데? 광주를 무슨 폭동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토론회 열어가지고 막 김술래, 이종명, 예. 김진태 이게 난리가 났었고 그것 때문에 또 김종인 가서 무릎 꿇고 난리치고 막 윤석열 막 가고 그랬잖아요. 민주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민주화 역사를 모른다는 건 민주주의 국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최소한 대통령 될 자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그 역사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부망제인가? 감사하고요.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없는 사람들은 부정식품 싸게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줘야 한다. 이것도 하나 우리 리스트에 놓으시고 충분히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나 진짜 개빡치는 거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지금은 조국 수사 다 잊어버렸다. 이 새끼 무슨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조국 장관한테 네 수화 그 연락해가지고 미안하다 사과했냐 임마. 저 그 밀양이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살인범이 자기는 예수님한테 용서받았다고 먼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씨는 저런 말 할 자격이 없죠. 조국 장관을 비롯해서 조국 가족이 용서한다고 이야기할 때까지는 아가리 닥치고 있어야 돼요. 어디서 지금 씨발 뭐 저런 뭐 잊어버렸다고 말도 지랄. 아우 진짜 사람 진짜 꼬라지가 아닙니다 저건 진짜. 아니 인간적으로 이럴 수 있거든요. 수사를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정말 그런데 그런 점에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말을 분명히 박근혜한테는 했잖아. 근데 조국 장관한테는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뒷공문으로는 조국 장관한테 자기 수하가 뭐 문자인가 뭔가 보내갖고 전화. 뭐 전화해 뭐 해가지고 그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는 안으로는 하고 밖에서는 절대 그 이야기 못 하고 왜? 자기 표 떨어질까봐. 진짜 미안하다고 생각하면 도관이 썰어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라. 그러면은 용서하지. 아니 지금은 자기가 이제 상황이 바뀐 상황이잖아. 자기가 큰 네. 일을 하러 나가야 되는데 조국 장관님이 페북에서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지. 지금 재판 결과나 이런 것들로 봐서 본인이 되치기 당하는 상황이 오니까 꼬리 내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긴 뭘 잊어버립니까? 그리고 이야기 좀 할 게 너무 많아서 그냥 넘어갈게요. 최근에 페미니즘 관련해서도 또 망언이 나왔어요. 페미니즘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뉘앙스래요. 아 진짜 바닥이 어딘지 진짜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와. 페미니즘이 말하자면 그 페미니즘을 그런 어떤 공격 용도로 쓰기 때문에 결혼을 안 한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렸어. 너 페미하니? 어쩐지 쇼컷이더라.
아. 그리고요, 뭐 아직도 많은데 제가 리스트업한 게 이 정도고요. 나는 진짜 망하는 이런 거라고 생각해. 이동훈 전 대변인이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거짓말할 사람도 아니고 Y 공작에 배우가 있다. 줄리 벽화에 배우가 있다. 늘 이런 식이에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다리 쩍 벌리고 네. 술이나 쳐드시고 압색하고 하는 그 무식함이 검찰로 있을 때는 멋있을지 모르지. 통쾌하고 막 시원하고 모르는데 정치권에 나오면은 정말 부끄러운 대상으로 돼버린 거죠. 야, 지금 리스트가 전체적으로 다 나오네요.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앞으로 더 많이 나오겠죠. 이 리스트업 하기도 힘들어 이제. 1일 1망언. 오죽했으면 김부선 씨가 윤석열을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얼마 전에 후원금 냈다고 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의 후원금 김부선. 국민의힘 입당 우롱당한 기분. 돌려달라고 해. 아, 김부선 씨는 이제 윤석열이 국민의힘 입당한 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뜻인가요? 이 사람은 내가 아니 그것도 웃겨.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하는 것도 웃겨. 입당을 그 뻔히 알았으면서 저런 분 말을 믿고 뭐 김부선 이재명 이야기하는 건 좀 웃기고요. 아무튼 김부선한테 버림당하면서 끝난 거야 이제. 이게 틀림없이 계속해서 이제 D급 부림당하래 이제. 10만 원 돌려달라고. 또 뭐 전 받다고 하겠네 또 어디 가가지고. 내가 그렇게 에어컨을 틀어줬는데. 자, 윤석열도 이제 가나요? 걸리나요? 아니야, 이렇게 막 혼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진짜로 그럴 수 있겠다. 그가 우리 집에 놀러 왔다. 맹방열사. 왜 이래 진짜. 오늘 방송 왜 이래. 아, 오늘따라 유독 품위를 지키고 싶네요. 아우 좀 힘들다. 진 못하겠네. 이러면 진행 안 되고요. 애국가 불러야 되거든. 나 씨. 자, 윤석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요.